외식업 프로듀서가 도대체 뭐 하는 겁니까? 물론 이제 수업을 하면서도 여러분들이 다 배우게 되겠지만, 이 컨셉 기획자, 그걸 조금 더 명료하게 하기 위해서 외식업 프로듀서, 이게 이제 미국이나 일본에서 이미 이런 어떤 키워드들이 제시가 되고 있고, 이게 이제 정리가 되고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업을 받으면서 이해를 다 하게 되겠지만, 이제 여러분은 이걸 조금 더 깊이 있게 공부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우리가 모인 거니까, 제가 한번 여러분한테 이걸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오늘 준비를 좀 했어요. 그래서 먼저 프로듀서가 뭐냐, 도대체 이게 뭐 하는 거냐, 제가 용어 정리부터 해가지고 쭉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뭐 아주 쉽게 얘기하면 그냥 창업 전문가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 창업 전문가 그러면 창업만 하고 끝나는 게 프로듀서가 아니죠. 왜냐하면 이게 PD라는 사람들이 작품을 만들 때도 어디까지가 PD의 역할일까요? 보통은 요즘은 이제 PD도 막 이게 전문화돼서 뭐 촬영 감독 뭐 다 나눠지긴 하지만, 제가 여기서 말하는 프로듀서는, 외식업은 이게 총괄 PD를 얘기하는 겁니다. 총감독이 되겠죠. 그러니까 창업을 하기 전에 시장 조사하는 단계부터 이 창업을 하고 나서 이 매장이 잘 성공할 수 있도록 하는 단계까지를 PD가 해주는 일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일단은 외식업장의 컨셉, 여기에는 이제 철학, 뭐 분위기, 메뉴, 뭐 서비스, 모든 항목들이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어쨌든 이런 걸 전반적으로 기획하는 전문가를 우리가 외식업 컨셉을 만들어내는 기획자, 그걸 이제 프로듀서다. 제가 이렇게 개념 정리를 했고요. 그러면 컨셉 기획은 또 뭡니까? 사실은 프로듀서가 하는 주 업무가 이제 컨셉 기획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그게 그냥 음식 뭐 팔래요? 뭐 인테리어 어떻게 할래요? 뭐 이런 수준이 아니라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즘 2025년이 됐는데 앞으로 외식업 트렌드가 과거와 같이 우리나라 시장이 그대로 갈 것인지, 아니면 뭔가 개벽이 일어날 건지, 계속 이 시장의 트렌드대로 가도 되는 건지, 이런 시장 분석부터 시작해서, 내가 이런 식당을 만든다면 이거 어떻게 운영해야 얘가 탄탄하게 갈까, 뭐 이런 거, 마케팅, 그다음에 음식 뭐 이런 건 너무 당연한 거고, 여기 이제 아마 여러분이 앞으로 이 프로듀싱을 하면서 제일 많이 고민을 하게 될 게, 이게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고객 경험 디자인. 그러니까 이제 식당이 과거에는 이 매슬로우의 욕구 5단계설 중에서도 1단계, 생리적 욕구를 채워주는 공간이었었어요. 그쵸? 배고프면 먹어야 되는 공간. 그리고 그게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그냥 식당은 음식 먹으러 가는 공간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근데 이제 이건 제일 저차원적인 욕구잖아요. 이 식당도 이 매슬로우의 욕구 5단계설로 그대로 설명이 됩니다. 그래서 요즘은 식당을 가는 사람들이 식당을 뭘 기준으로 선택하냐면, 매슬로우의 욕구 5단계 최상단급의 욕구가 뭐예요? 자아실현이잖아요. 그죠? 식당을 자아실현하러 간다. 말이 되는 것 같아요? 안 되는 것 같아요? 그 자아실현이라는 게 여러 가지예요. 왜냐? 내가 먹는 음식도 나라는 생각이죠. 요즘 여러분들도 우리 동문들 보면 많이 알겠지만, 이렇게 파인 다이닝급 하는 사람들이 요즘 제일 고민하는 게 뭐냐면 술이에요, 술. 그 술이 뭐냐면, 자꾸 갖고 와서 먹고 싶어 하거든요. 그래서 콜키지라는 걸 받아요. 그죠? 자기가 좋아하는 술을 갖고 와서 먹는데 그냥 먹게 할 수는 없으니까, 왜 잔도 준비해줘야 되고 서빙도 해줘야 되니까 콜키지를 받는단 말이에요. 술은 갖고 오는 거죠. 근데 요즘은 그걸 어떻게 합니까? 콜키지 프리. 왜냐, 그 따로 받기가, 그럼 내가 이게 술을 꼭 팔아야 되는 거냐. 왜? 그런 요즘 여러분은 얘기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어제 누가 저한테 그 얘기 하더라고요. 요즘 대학생들이 소주를 안 먹는답니다. 여러 가지 의미로 얘기를 하더라는 얘기입니다. 소주가 요즘 5,000원이잖아요. 야, 5,000원씩이나 주고 내가 왜 소주를 먹어? 그런 술 안 먹어.
이런 의미도 있고요. 그러니까 술이, 우리가 그냥 편하게 먹던 술이 너무 비싸졌다. 그럴 바엔 내가 좋아하는 술 먹지. 근데 그 좋아하는 술이 자기가 좋아하는 취향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술을 그 옆 나라 가서 사온답니다. 술 사러 옆 나라를 간대요. 그래가지고 대학생들도 자기가 좋아하는 술을 집에 다 가지고 있답니다. 그래서 뭐 회식한다고 그러면 야, 내가 술 갖고 올게 이런 얘기를 한답니다. 근데 어때요, 여러분? 우리 나이 때는 물론 뭐 이제 와인 이런 거 자기가 좋아하는 양주 들고 다니는 분들이 있긴 하지만 우리 그냥 편하게 먹잖아요. 근데 오히려 요즘 젊은 애들은 돈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내 취향의 술을 먹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콜키지를 안 하면, 그러니까 술 갖고 오는 걸 금지하면 안 오겠다는 거예요. 왜? 그 사람 입장에선 그 술 하나가 소확행이기도 하지만 그게 자기가 할 수 있는 자아실현이에요. 그런 거 같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그런 걸 이해를 못하면, 그러니까 내가 최근에 제자들한테 다 그랬잖아요. 뭐 한 병만 풀이. 야, 그냥 다 풀이. 그러니까 어때요? 손님들이 엄청나게 더 많이 온대잖아요. 왜? 나는 저 음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좋아하는 술을 가지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과 즐기고 싶은 욕구를 가진 사람들이 와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안 오면, 그러니까 콜키지를 받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한 병 풀이가 문제가 아니라 내 술을 내가 마음껏 먹게 해준다는 그런 의미에 그 사람들은 더 감동한다는 거고, 근데 그런 사람들일수록 매너가 좋대잖아요. 그러면 꼭 다 먹고 나서 이 사람들이 돈이 아까워서 그런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비싼 술 다 먹어준다는 거예요. 예의는 갖춘다는 얘기죠. 왜? 자기가 돈이 아까워서 이 술을 갖고 오는 게 아니라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개념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그게 고객 경험 디자인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제자들하고 상담을 하면 사실 이제 그런 것들이 이게 나에게 진짜 이게 내 매장의 매출에 영향을 미치는 걸까? 내가 그 한 푼이라도 더 봐야 되는 거 아니야? 내가 한 병은 공짜지만 두 병째부터는 뭐 10,000원 받아야 되겠어요. 20,000원 받아야 되겠어요. 30,000원 받아야 되겠어요.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건 뭐냐면 그냥 매출만 계산한다는 거고, 소비자가 어떤 생각을 갖고 어떤 선택을 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내가 기본 지식이, 왜 공부를 우리가 거기까지 할 여력도 없고 시간도 없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지금 아마 여러분도 이 프로듀싱을 하다 보면, 공부를 하다 보면 실제로 여러분들의 매장을 여러분이 한 편의 영화를, 작품을 만드는 것처럼 잘 들여다보시면 이게 그냥 맛있는 밥, 맛있는 술 이거 주고 끝나는 공간이 아니구나, 이런 것들을 인식하게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왜 이런 이슈가 제기되는 걸까요? 왜 컨셉 기획자라는 게 그런 전문성을 갖춰야 되고, 그런 프로듀싱이라는 그 발달된 뭔가를 만드는 개념들을 내가 식당에까지 적용해야 되나?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여러분. 경쟁이에요. 치열한 경쟁. 안 하면 죽는 거예요. 왜? 소비자가 안 옵니다. 그런 식당에는. 그렇겠죠. 그러니까 내가 더 뛰어난 식당이 되기 위해서 내가 전문 지식을 갖추고 그걸 만들어야 되는 게, 이게 그냥 폼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절대절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꾸 그러잖아요. 이상하게 우리나라는 자꾸 발전돼 가는데 왜 자꾸 폐업률은 높아지는 걸까?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그거잖아요. 경쟁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경쟁력이 없으면 죽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치열한 경쟁에서 내가 특별한 소비자들이 오고 싶은 그러한 욕구가 생기는 식당을 만드는 능력이 필요하겠다는 거고, 그래서 이제 이런 개념들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브랜딩이라는 용어도, 아까 얘기했던 고객 경험이라는 얘기도, 그 다음에 이제 무엇보다도 이게 이제 프로듀싱, 이게 이제 영화나 드라마나, 그럼 이게 대체적으로 어느 쪽으로 가게 되냐면 약간 심미적으로 갈 소지가 많습니다. 이게 디자인도 그렇고, 그렇죠. 좀 뭔가 멋진 공간. 그런데 사실은 이 멋진 공간들이 대부분 장사가 안 됩니다. 안 된다는 의미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건데, 우리나라에서 파인 다이닝 해가지고 돈 번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왜 그런 거죠?
이게 멋진 공간, 아름다운 공간, 환상적인 공간 이어도 돈이 안 남으면 왜? 이게 그냥 무슨 미술관이 아니거든요. 여기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 직원도 만족시켜야 되고 소비자도 만족시켜야 되고 경영자인 나도 만족하려면 결국 뭐예요? 수익성이 있어야 돼요. 근데 자꾸 비용은 올라가잖아요. 그럼 그 비용이 올라감에도 불구하고 수익성을 올리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생산성이에요. 효율성이에요. 그럼 뭐냐면 내가 만드는 공간 안에서 남들은 1,000만 원의 월세를 내고 1억의 매출을 올리는데 나는 1,000만 원의 월세를 내고 2억의 매출을 올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직원도 더 많이 줄 수 있고 고객도 더 많이 줄 수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나도 재밌게 더 여기에 올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와 같은 여러분이 이런 개념을 알고 이런 전문가가 되지 않으면 이제 식당도 할 수 없을 것이다. 해도 성공하기 힘들 것이다. 이런 필요성, 중요성 때문에 이 컨셉 기획을 제가 그런 개념을 만든 거 아니라 그랬죠. 미국이나 일본에서 배웠고 공부했고 그걸 가지고 이제 계속 업그레이드 시키고 그래서 지금 컨셉 과정이 12기까지 온 거죠. 지금 상권은 33기까지 왔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상권을 먼저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컨셉을 시작했고 그 다음에 온라인 마케팅 과정을 시작한 거예요. 순서적으로 맞는 것 같지 않으세요? 네. 근데 왜 컨셉은 12기고 그럼 온라인은 27기입니까? 컨셉이 먼저 시작을 했는데 중간에 제가 한참을 이걸 스톱을 시켜놨었던 거고 다시 이제 시작한 거예요. 작년 말부터. 이유는 제가 수업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이걸 가르치다 보니까 이게 양극화를 내가 조장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잖아요. 이런 걸 공부하는 사람과 공부할 수 없는 소상공인도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제가 되게 고민이 많았었고 그래서 컨셉 과정을 왜 제가 사실은 이 컨셉 과정 처음에 했을 때 이걸 들었던 사람들이 엄청나게 성공한 사람들이 많아요. 지금 그 중에 한 사람도 이 사람이지, 그지? 이분도 그분 중에 한 분이에요. 그지? 그래서 뭐 본인이 워낙 뛰어나니까 잘 됐지만 그래도 그 과정을 들으면서 나름 요게 사업을 내가 요렇게 해가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되게 그 당시에도 이분이 보니까 남들 잘 신경 안 쓰는 그릇에 되게 많은 신경 쓰고 그 남들은 그냥 있는 거 갖다 저거 하던 시절에 자기가 직접 다 만드는 걸 소비자들에게 순대 직접 만드는 거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메뉴도 남들 안 하는 이상한 그죠? 메뉴 막 만들고 그런 게 다 이제 복합적으로 해서 한마디로 빵 터진 거죠. 그러니까 그 1세대인 거예요 사실은. 그지? 거의 1기인 거지. 컨셉 1기인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런 분들을 몇몇 분을 보면서 이거 위험하게 할 수도 있겠다. 그냥 혼자 생각해. 별건 아니지만 이게 너무 양극화가 그래서 이게 좀 뭔가 체계를 더 제대로 만들고 모든 사람에게 혜택이 근데 이제 저도 나이를 먹다 보니까 그런 일은 이 세상에 없겠구나. 그냥 하고 싶은 사람들에게라도 이걸 빨리 체계화 시키는 게 그래서 다시 시작을 한 거고 그래서 여러분하고 이게 심미적으로도 기능적으로도 효율적으로도 좋은 식당을 만드는 개념을 우리가 함께 연구해 가자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역할 아니면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 그게 이제 첫 번째가 컨셉 개발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요건 이제 우리가 수업을 통해서 제가 더 자세히 말씀드릴 거고 두 번째가 이제 메뉴 플래닝, 메뉴 기획. 그래서 그동안 여러분이 그냥 레시피 가지고 음식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끝났다면 제가 쓴 책이 있잖아요. 그죠? 메뉴 매니지먼트, 메뉴 관리론이라는 책이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그 책을 보면 책이 막 메뉴 관리론 책이 막 이렇게 두껍잖아요. 그거 하나만 갖고도 1년 공부해야 되는 분량인 거거든요. 메뉴, 계획, 구성, 레시피 개발, 그 다음에 거기서 또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여러분? 가격. 이런 것들이 이제 두 번째고, 그 다음에가 사실은 아마 여러분이 이게, 하면서 제일 중요한 건데, 가장
소외되어 있었던 영역일 수도 있어요. 디자인. 저는 이게 비중으로 따진다면 그 어떤 요소보다도 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왜? 일단 이게 첫눈에 내 식당이 왠지 그죠? 가고 싶은, 우리가 이걸 첫인상이라 그러잖아요. 그걸 만들어줄 수 있는 게 뭡니까? 와서 먹어보기 전엔 내 음식을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 음식도 사실은 디자인이라는 거예요. 왜? 오기 전에 사진으로 먼저 만나봅니다. 매장의 파사드를 보고, 인테리어를 보고, 로고를 보고, 각종 POP도 보고, 수많은 디자인물들로 구성되어 있는 게 식당이에요. 음식도 디자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푸드 스타일링이라는 게 나오고, 테이블 스타일링이라는 게 나오고, 그런데 그런 거에 대한 공부를 우리가 했어요, 안 했어요? 그건 전부 다 누구한테? 인테리어 하시는 분이 알아서 해주세요. 디자인하는 분이 알아서 해주세요. 근데 이 디자인 속엔 뭐가 담겨야 되냐면 컨셉이 담겨야 되고요. 철학이 담겨야 되는데 그걸 제3자가 온전히 완벽히 이해하고 만들어줄 수 있다 없다? 불가능하다. 그러면 그 기획은 내가 해야 된다. 그리고 디자이너와 협의해야 된다. 그래서 메뉴 관리론도요. 원래는 메뉴 개발하는 조리사가 먼저 시작하지 않아요. 메뉴 기획자가 먼저 기획을 하고 그걸 가지고 음식을 만들 줄 아는 사람과 협의를 하고 그걸 하면서 디자이너들도 참여하고 카피라이터도 참여하고 그래야 완벽한 메뉴가 만들어지는 거야. 메뉴가 그냥 음식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닌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결국은 나중에 디자이너들이 다 그래서 요즘 보면 여러분 사진 많이 찍잖아요. 결국 사진 찍으려면 어떻게 돼요? 그게 사진으로 맛을 전달할 방법이 있나요? 디자인으로 맛을 전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찍을 것이냐. 근데 이제 여러분도 사진 찍어보면 다 아시겠지만 작가의 특성에 의해서 획일적인 사진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보시면 누가 찍은 사진인지 딱 알죠? 그래서 A집도 B집도 C집도 다 똑같아. 왜? 그게 그분의 디자인, 자기의 성향이에요. 그러면 그분이 찍으면 다 똑같단 말이야. A라는 분이 찍은 사진 보면 난 안 봐도 다 알아. 이거 A가 찍었구나. B가 찍은 것도 안 봐도 다 알아. 이거 B가 찍었구나. 대한민국에서 음식 사진 찍는 사람들 건 아무리 거기 스타일리스트가 붙어도 결국은 사진의 그 색감이나 이런 거를 조절하는 건 리터칭은 마지막에 누가 해요? 그 작가님이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다 알 수밖에 없죠. 소비자도 그럼 어떻게 생각이 되겠어요? 다 똑같은 사진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누가 거기에 참여를 해야 돼요? 내가. 내 음식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이런 게 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공부를 해야 된다, 안 해도 된다? 해야 된다. 내가 디자인을 할 줄은 몰라도 내 디자인이 이런 스타일로, 이런 감성으로, 그죠? 이런 색감으로, 이러한 느낌을 전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가 이제 네 번째가 운영 시스템을 설계하는 겁니다. 역시 이것도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것 중에 생산성이 결국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여러분 혹시 그 영화 보셨나요? 맥도날드 그 창업자 파운더인가요? 제목이? 예. 그 파운더에 보면 그 레이 클락이 하는 짓이 나오죠. 주방 그려놓고서 그걸 우리가 이제 산업혁명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 제일 많이 했던 연구가 뭐냐면 행동연구였어요. 행동연구가 뭐냐면 예를 들면 내가 이제 음식을 할 때 어떻게 움직였을 때 가장 시간도 짧게 들고 힘도 덜 들면서 이걸 왜 연구를 했냐면 이게 생산성을 높이는 방법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우리가 책에 보면 1차 산업혁명 때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그 행동 연구 중에 제일 많이 사례로 나오는 게 뭐냐면 그 증기기관차에 뭘 퍼넣어야 되죠? 석탄을 퍼넣어야 되잖아요. 그럼 그 석탄을 퍼넣는 행위. 그러면서 이제 나온 게 삽은 동그란 게 좋을까요? 평평한 게 좋은가요? 이런 연구들이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주방 안에서, 홀에서 이 일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움직일 수 있게 여러분이 설계를 해주느냐에 따라 이게 생산성이 2배가 되기도 하고 3배가 되기도 하고 아니면 마이너스가 되기도 하고 이게 결국 다 뭡니까? 여러분의 수익성인 거야. 이런 고민 하나도 안 하죠. 지금 요즘 이제 제가 포항
홍게 칼국수 하고 있는 금채훈 씨 그 매장을 카운터 서비스로 설계하고 있는데, 그걸 이미 다 디자인이 다 해왔어요. 왜? 인테리어 하시는 분, 주방 하시는 분들이 이미 다 해갖고 왔어요. 근데 저는 그걸 다시 원점으로서부터 제로 베이스에서 네가 다시 설계하라고 합니다. 왜냐면 이분들은 이미 표준화된 자기들이 하고 있었던 어떤 관습에 의해서 설계를 해준 거고, 여기서 일할 사람이 너고, 네가 어떤 메뉴를 몇 사람이 어떻게 만들어서 어떻게 제공할지를 네가 여정 지도처럼 프로세스를 다 설계한 다음에 어떤 기물을 가지고 어떤 행위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의해서 네 주방과 네 홀을 네가 다시 이걸 베이스로 설계를 해라. 그래서 어디다가 어떤 기물을 놓을 거고 어디다 어떤 장치들을 놓을 거고 이걸 가스로 할 건지 전기로 할 건지, 그렇죠? 이거 누가 다 결정해야 됩니까? 근데 우리가 그동안에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주방은 주방업체가, 인테리어는 인테리어 업체가.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제가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전부 해놓고 땜빵하고, 응? 또 이거 안 되니까 다 바꾸는데 보니까 이거 잘못됐어요. 그래서 다 드러내고. 이렇게 되면 경쟁력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럼 운영 시스템 설계도 바로 이 프로듀싱 과정 안에 포함되어 있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만들어지면 마케팅, 그 다음에 그 브랜드가 영원히 망하지 않게 만드는 브랜딩, 그 다음에 그걸 운용 관리, 성과 측정, 개선. 그래서 아마 여러분 우리 제가 미친 점장님을 여기에 오라고 한 이유가 이런 영역들은 또 그러니까 다 각자 여기 아까 디자인하는 분도 있고 뭐 실제로 운영을 되게 많이 해봤던 경험자들도 있고 이렇게 프랜차이즈로 성공하신 분들도 있고 지금 또 막 성공을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도 있고 이런 분들이 다 서로 우리 점장님처럼 이 모든 데이터들을 자기가 직접 생산해내고 축적하고 분석해서 그걸 매장에 적용해서 성과를 내는 뭐 이런 능력자들도 있으니까 이런 요소들을 여러분이 함께 공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야기했던 것들을 여러분이 모두 다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상권 분석 능력 갖춰야 되겠다. 시장 분석 능력 갖춰야 되겠다. 트렌드 읽는 능력 갖춰야 되겠다. 브랜딩, 스토리텔링 하는 것도 할 줄 알아야 되겠다. 이런 거 다 가르쳐 주는 게 제 수업에서 했던 내용을 여러분은 여기 와서 실제로 과제처럼 여러분이 프로젝트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음식에 대한 지식도 되게 많이 필요합니다. 아마 여기 제가 볼 때 음식 공부 제대로 한 사람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그 다음에 영양학 공부 이런 거 제대로 한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식품 영양학과를 나오지도 않은데 내가 그런 걸 왜 해요? 이러니까 이제 우리 음식이 이게 항상 그냥 내가 처음에 배웠던 그 자리에 머물러 있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우리 디자인이나 이런 어떤 공간 구성에 대한 안목, 그 다음에 이제 VMD 뭐 이런 것도 배우고, 그 다음에 경영, 회계, 법률도 배우고, 그 다음에 요즘 이제 제가 제일 제한된 자원 내에서 많은 돈을 들이지 않으면서도 성과를 되게 크게 내는 분들이 요즘 우리 주변에 되게 많잖아요. 그분들이 우리가 그냥 이렇게 러프하게 얘기할 땐 서비스를 잘합니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사실은 저는 그걸 커뮤니케이션 능력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서비스는 커뮤니케이션이 되게 중요한 역량이에요. 그 커뮤니케이션이 뭐 MOT라고 하는 그 진실의 순간, 그 짧은 순간에 내가 저 고객에게 긴 시간을 투자할 수는 없지만 그게 3초가 될지 5초가 될지 10초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 짧은 시간을 왔다 갔다 하면서도 뭔가 감동적인 감성을 느끼게 하는 커뮤니케이션 스킬 또는 일종의 그런 걸 우리가 협상 능력 뭐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겠죠. 뭐 이런 것들도 이제 우리 함께 공부하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여러분이 이런 과정을 모두 거쳐서 식당을 프로듀싱 할 수 있게 될 것 같아요. 첫 번째가 이제 사전 리서치 능력을 갖춰야 되겠다. 그리고 컨셉 제안서를 만들 줄 알아야 되겠다. 그리고 그걸 실제로 실행하는 실행 계획을 수립하는 역량을 갖춰야 되겠고, 그걸 실행하면서 항상 뭘 해야 됩니까? 확인을 해야 되겠죠.
점검을 하고 평가를 하고 이게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그런 과정을 거쳐서 여러분이 오픈하면, 근데 오픈하면 처음에 무슨 오픈을 해야 돼요? 소프트 오프닝을 하고 완벽히 준비가 되면 그때 그랜드 오프닝을 하고, 그 과정 속에서 소프트 오프닝 한 이유가 뭡니까? 내 음식이 소비자를 만족시키나, 내 분위기가 소비자에게 편안함과 소비자가 원하는 분위기를 제공하나, 서비스가 내가 원했던 퀄리티로 제공이 되고 있나, 이런 걸 전부 측정해서 피드백을 하고 그 소프트 오프닝 기간에 완벽하게 체계를 갖추는 것들을 여러분이 무엇을 모니터링하고 개선하는 것들을 하는 걸 우리가 제가 식당 컨셉 기획 프로세스다 라고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이걸 외식 사업 컨셉 기획자 과정 수업에서 이 순서대로 약간씩의 변동이 있을 수는 있지만 어쨌든 이런 내용들을 다 가르쳐 드릴 거고, 여러분들은 여기 오셔가지고 이제 매주, 그래서 대부분 어제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인공지능 상권분석 연구협의회 분들에게 뭐를 할까 너무 고민할 필요는 없다. 왜? 내가 오늘 수업할 거잖아요, 그죠? 그럼 과제를 드릴 거예요. 그럼 여러분 과제, 요즘 과제가 좀 타이트하죠. 막 안 하면 왠지 찔리게 만들고 막 이름 공개하고, 응? 거기다가 이번 기수부터는 제가 우리 이동수 이사도 벌써 눈치를 딱 깠어요. 그래서 엑셀에다가 전체 명단을 써놓고 출석부터 과제 제출 이런 거 다 체킹하고 있습니다. 왜냐? 그것도 여러분을 통제하는, 그래야 여러분이 지금은 힘들지만 아마 수료하고 나면 그게 다 여러분 지식이 될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 과제했던 걸 여기 와서, 그래서 다음 주엔 오늘 하는 수업에 과제가 주어질 거니까 그거 여기 와서 완성한다고 생각하시면 아주 편합니다. 그죠? 그래서 혼자 하기 뭐하니까 이제 팀을 만들어서, 야, 넌 어떻게 했니? 넌 어떻게 했니? 야, 그거 인공지능으로 하면 쉬워. 야, 그거 여기껏 참조하면 쉬워. 이렇게 서로 하면서 한 주 한 주 그걸 완성해 나가시면 완벽하게 여러분이 원하는 걸 다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제가 성공 사례 이런 분들도 근데 여기 있으니까 성공 사례가 다 얘기할 건 없지. 프랜차이즈 브랜드, 그다음에 개인, 제가 아까 얘기했던 진짜 이 과정에서 공부했던 사람들 브랜드만 내가 얘기해도 여러분이 다 대한민국에서 지금 거의 넘버원 달리는 사람들이 많이 껴 있어요. 물론 이걸 들어서 그랬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워낙 뛰어난 분들이니까 또 이 수업도 들으러 왔을 거고, 왜 이 초창기에 이런 수업을 들으러 누가 오겠습니까? 저거 뭐지? 저거 이렇게 비싸지? 안 와요. 근데 그때 왔던 사람들은 이 세상을 읽을 줄 알고 투자할 줄 알고 빨리 트렌드를 읽고 그걸 빠르게 했기 때문에 성공을 했던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제가 잘 가르치는 하나도 없어요. 스스로 다 한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제 일기입니다. 이 연구협의회 일기고, 여러분이 그런 역할을 해서 여러분도 5년, 10년 후엔 대한민국 최고의 브랜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마무리하겠습니다. 요즘 소비자들이 음식 맛만 보고 오지도 않고요. 분위기만 보고 오지도 않습니다. 거기에는 다양한 스토리도 필요하고요. 철학도 필요하고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자기만의 세상을 경험하고 싶은 이런 어떤 종합적인 경험, 자아 실현을 할 수 있는 공간, 그것이 아주 싼 순댓국 한 그릇이고 아주 싼 콩국수 한 그릇이고 김밥 하나라도 허투게 먹는, 그럴 거면 아마 편의점으로 갈 겁니다. 제일 싼 데로 가죠. 하지만 여러분 매장을 찾는 건 그 음식 외에 여러분만이 나에게 줄 수 있는 뭔가 특별함이 있기를 원하는 욕구를 여러분이 이해하시고, 그런 걸 제일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훌륭한 작품을 만들어도 소비자가 모르면,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무슨 역량이, 이 컨셉, 그 과정이 모든 소비자들이 알게 하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블로그 써라, 인스타그램도 해라, 잘하라는 게 아니에요. 이것도 트레이닝이에요. 그러면서 교감하고 소통하고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그러다 보면 여러분 그런 활동을 열심히 하잖아요. 그럼 뭐가 쌓이는 줄 아세요? 뭐가 쌓이죠? 데이터가 쌓이죠.